암에 걸렸다 이러면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실 거예요. 정말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정말 불과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걸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암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암이라는 놈들이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절대로 숙주인 기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에 표를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자랍니다. 거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요. 약간 진행이 조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암이 무서운 이유는 말 그대로 암에 걸렸다 이러면 아 나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실 거예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생각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 같고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의 엄마가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암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 엄마가 진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뇌로 전이가 되고 결국엔 다 전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너무 되게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무섭구만. 암이라는 게 저렇게 나중에 지독하게 막 온몸이 퍼져갖고 돌아가시게 되다니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낚시도 가시고 되게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이는 동안에 막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 저희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정말 불과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걸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암이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두 분 다 특징이 되게 늦게 발견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까 늦게 발견이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운 거긴 하지만 그 반대로 빨리 발견이 되면은 뭐 당뇨 고혈압처럼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암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생각의 틀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제가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의학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아 그냥 사형 선고였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성 뭐 질환이라고 봐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병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요. 약간 진행이 조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체중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족족 암세포한테 가기 때문이거든요. 암세포가 지 몸집을 불리는데 막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당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먹는 음식에는 당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내 몸으로 갈 영양분은 못 가고 암세포를 키우는데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쫙쫙 빠지는 그런 증상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다 이런 것도 많아요. 이상하게 왠지 요즘 되게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뭔가 내가 좀 병에 걸리지 않았나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냥 통증 예를 들어서 복부 쪽에 뭔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렇게 커지면은 주변에 복부 안에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게 눌려서 기분 나쁜 통증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고 유방도 마찬가지고요. 유방도 이제 기분 나쁜 통증으로 꽤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증상은 결국에는 다 암세포가 좀 많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이 이런 증상이 없을 때 평소에 건강하다고 느끼실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뭔지 알아보자 막 이러는데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가장해서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뭐 암에 걸려서 그래서 증상 나타나면 나 죽으라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 말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치료법도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을 해도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왕 내가 암에 걸릴 거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시는 게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게 치료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고 생존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암은 발병 원인이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유전적인 원인은요 최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유전성 암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가 먹고 사는 환경 플러스 뭐 술, 담배 이런 게 굉장히 더 커요. 결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크고요. 내 가족 주변에 똑같은 암에 걸린 분이 막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정말 유전자가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내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크죠. 먹는 거랑 그다음 생활습관. 이거가 거의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 증상은 없다고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암이라는 놈들이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절대로 숙주인 기생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에 표를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자랍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절대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나중에 이 암세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는 얘가 어쩔 수 없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암 자체의 증상이 아니고
주변 장기를 먹었을 때 그 장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초기일수록 암세포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절대 증상이 없고 우리 의학의 힘을 빌려서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건강한데 내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항상 증상의 모든 게 안 나타나거든요.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내가 옷 젖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나는 굉장히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과도한 걱정 금물이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적절한 건강검진을 그래서 반드시 받아보라고 하시는 게 건강할 때 꼭 이런 거를 발견하셔야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예요. 그때는 암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미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서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건강하고 내 체력이 받쳐줄 때 좋은 상태일 때는 암세포가 아무리 자라 있어도 조그만 때는 그냥 때려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그래서 건강할수록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불이 번진 후입니다. 그러니까 불씨도 작을 때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 하나는 사실 탁 떨어졌을 때 밟으면 꺼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암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밟아서 제거하면 딱 꺼지는 순간이 이제 암세포 연기일 텐데 그걸 가만 냅둬버리면 그 불씨가 점점 퍼져서 방 하나를 다 태워버리고 계속 냅두면은 그 불씨가 더 커져서 집을 다 태우고 그 아파트 전체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피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을 항상 불씨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작은 불씨일 때 빨리 잡자 아니면 심지어 불씨 자체가 안 생기게 예방을 하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지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의 시절에 유방 외에 다른 모든 파트를 저희가 수련을 하면서요 보니까 제일 많았던 거는 폐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간암 환자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위암, 우리나라 5대암 있잖아요. 진짜 많이 보죠. 근데 유방암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외에도 뭐 자궁 경부암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진단이 되고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적 환자를 막 오시는데 이 암이 점점 퍼지는 걸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 환자분의 CT를 추적 환자 하시는 거 보면 나빠지는 게 보이다가 그분이 또 치료를 받건지 그 다음 또 오셨는데 암세포가 확 작아졌어. 그럼 저도 같이 오 좋아졌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을 이제 스쳐 지나갔고 어쨌든 간에 이게 완치가 된 분들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반대로 전신에 점점 퍼지는 걸 본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특히 젊으신 분일수록. 애기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암은 그냥 빨리 발견하자. 아니면은 암이 되기 전에 빨리 막아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방 초음파를 저한테 처음 하시는 분이 잘 없고요. 오히려 다른 데서 다 혹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때까지 유방암 다행히 연기만 거의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덕분에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들은 다 보면 젊고 이뻐요. 관리 잘 하시고 막 정말 동안이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에도 검진했는데 괜찮았지만 저는 연기를 진단해 드렸고 진짜 이러면은 암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훅 걸릴 수가 있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정말 이제 그냥 모호한 유방통, 다 유방통이 뭐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암이 있어서 유방통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우연히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구나.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예전에 건강검진 관련한 영상 꼭 보셔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위내시경 같은 경우도 주기가 있어요. 이제 위내시경은 뭐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제 40세부터고 하지만 그 전에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 대장 내시경은 이제 굳이 자주 하실 필요가 없고 한 5년에 한 번씩 만약에 뭐 위험 인자가 좀 있거나 이러신 경우는 뭐 3년 또는 1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예전에 제가 건강검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앞전의 영상의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6개월마다 보포 초음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방 같은 경우도 유방에 혹이 되게 많으신 분이다. 그럼 6개월 보통 추적 관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이다. 이러면은 그리고 한 30세가 넘었다.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오늘도 저한테 오신 분 중에 동탄에서 오셨거든요. 동탄 근처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영상의학과
좀 제대로 된 곳을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 이렇게 하셔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먼 발걸음을 좀 하셔가지고 조직 검사까지 하고 가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 동네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거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그 해당 과에 이제 특정되는 그 과별로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음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꼭 검색을 하셔서 초음파를 받아보시면 되게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입소문 가지고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거는 만변에 질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의원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유튜브 보고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암 전 단계, 그러니까 고위험군 양성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제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던지 가족을 데리고 오던지 막 되게 많이 오셔요. 그래서 예전에 시술했던 분의 뭐 친구예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약간 입소문 같은 거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시는데 이게 의사들도 보면은 이게 환자분들이 다 알아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갔더니 괜찮더라. 그럼 내 친구가 믿고 추천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진료를 보는 것보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간다면은 그분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어느 환자분들이 봤던 진료 후기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고 거기서 괜찮이 믿을 만하다 이런 병원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암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전달 드렸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건강하고 이쁘고 잘생긴 분들도 걸린다. 내가 평소에 모르고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암이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겪는 환자분들의 특징은 증상이 없을 때, 다 젊고 건강할 때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암은 정말 조용히 찾아오는 불청객이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조기에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작은 불씨를 빨리 꺼야지 큰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불씨 자체를 예방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항상 가능하니까 미리 막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시간에 검진 잘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유전성 암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도 지원해주는 암 환자라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유전자 검사가 있고 심지어 지원을 안 해줄지라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유전자 검사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모든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마음을 스스로 고쳐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단계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지만 무엇보다도 조기검진, 조기검진만 잘 하시면 크게 무서울 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뭐 비슷한 종류를 가지고 또 찾아뵐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해서 영상 제작을 할 거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친구들하고 가족분들한테 공유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